네, 특파원 현장 보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줬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개선 소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 예산을 물가 잡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없는지 다시 불고 있는 원전 활성화 방안 그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치솟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던데 그래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국의 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었죠. 여러 차례 가능성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르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 올려놨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류와 학용품 등의 소비재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일단 조금 싸졌다. 이런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가격이나 경쟁에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까지 낮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40여 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으려면 대중 압박 카드를 일단 제껴둘 수밖에 없다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와 여론, 그것을 인정하고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중국 고율 관세 인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 미국의 옐런 장관과 중국의 류어 부총리죠. 이 양국의 경제 정책 라인 핵심 인사들이 이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구체적인 행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류어 중국 부총리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영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요, 중국 측이 통화에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의 제재 철회,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측도 중국의 관세 인하에 적극적이고 옐런 장관도 트럼프 정부에서 매긴 중국의 고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 재무부는 영상통화에서 옐런 장관이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관행 등 우려 상황들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인하와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소통에 대한 양측 평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미 재무부도 미국과 중국의 금융발전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중국도 거시경제 정세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 발표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개선 신호가 켜지면서 이번 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예산을 물가 잡기에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잡기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지금 주정부와 연방정부, 바이든 대통령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물가 잡기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올가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검사소를 줄이고 그 예산을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먼저 공화당 소속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10월 한 달간 휘발유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소요되는 예산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은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테네시주의 빌레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간 식료품과 포장식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 판매세에 들어가는 면제 비용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역시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 이러한 예산을 줄 때는 코로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세금 감면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요, 21개 주의 법무부 장관을 활용을 해서 이 규정을 바꿨고 그 결과 연방 예산을 주정부의 감세에 사용할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7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 이른바 PCR 검사 능력 3월과 비교하면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만 5천 명까지 좀 늘어나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검사 능력 감소 그리고 자가 진단 등의 상황이 반영되면서 훨씬 더 확진자는 많을 것으로 반영이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의지여서 그 결과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다음으로 원전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인데 이 미국에서도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탄소 중립 때문일까요? 네, 일단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계에서 반핵을 주장했던 정치인들까지 최근에 원전 건설에 찬성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미국 민주당의 아성으로 꼽히죠.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애초 캘리포니아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유일의 원전이죠. 디아블로 캐니언 원자력 발전소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에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원전 대신에 그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캘리포니아 전력 수요의 10%를 담당하는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소속인 케빈 뉴섬 주지사는 원전의 허가 연장을 제안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페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도 지역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내가 입장을 바꾼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현 시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디아블로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와도 같아서 지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요,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돕도록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해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92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데 원전은 미국 전기 생산량의 20%, 청정 에너지 생산량의 5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은 풍력과 태양광에 가장 가까운 친구다. 풍력과 태양광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오늘장 제일 이슈가 컸던 에너지 섹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을 꼽자면 유가 급등을 꼽을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섹터 대장주인 엑슨모빌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을 좀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석유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특히 기름값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공룡 엑슨모빌 월가 2분기 주당 수익 이익이요 2.99달러에서 4.02달러까지 올랐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석유 메이저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정유회사인 엑손이 정제 제품의 시장의 주요 수혜 업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얼스트리트 저널은 엑손이 규제 당국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잠정 이익이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3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요, 엑손이 석유화 가스 가격 급등 그리고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른바 횡재 초과 이윤을 거뒀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조차 석유 기업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엑손 2분기 실적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